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외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연초부터 무기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무기 강화를 주문했다는 북한 중앙통신 보도를 전하면서 그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통신은 이어서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 또 미국과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첨단 무기 개발로 국방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의 참관은 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심이 각별하다는 방증이라고 적은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엔키판다 선임연구원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 제재와 또 팬데믹, 미국과 외교 단절 상황에서도 핵무장 능력 확장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초음속 무기 발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음속 무기 개발에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에 참관하고 또 관영 매체가 이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칭한 것을 보면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이 기술에 접근했음을 시사한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를 전하고 또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전하면서 북한과 미국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엄밀히 말해 전쟁을 끝낸 상태가 아니며 북한은 미국, 한국 또 일본과 외교 관계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는데요. 사킴 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해외여행을 다시 자유롭게 다녔으면 하는 소망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이 해외여행할 때 꼭 필요한 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송령 등이 190곳에 달해 여권의 힘 순위가 세계 2위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헬리앤드 파트너스가 이날 발표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었는데 2018년부터는 2, 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두 나라 국민은 전 세계 192개 국가나 송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동 2위인 한국과 독일에 이어서 핀란드, 이탈리아, 또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공동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39곳에 그쳐서 10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북한 뒤로는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7개국밖에 없습니다. 이 순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송령 227곳 가운데 특정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화한 것입니다. 이 도착비자는요, 이 출국 전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입국장에 도착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수수료를 내면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일반 비자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관용 여권으로는 이런 도착 전자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지역만 아시아에서는 20곳, 미주 34곳,
유럽 54곳, 또 태평양 대서양 등 섬 지역이 14곳, 또 아프리카 중동은 27곳으로 총 149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126곳입니다. 헨리앤드 파트너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탓에 지표 산출을 시작한 2006년 이래 국가 간 이동 양극화가 가장 컸다면서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부국과 빈국 간 이런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고안한 크리스티안 켈리 헨리앤드 파트너스 의장은요, 국가 간 이주와 이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에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저는 그 리엘 파트너스는 아는데 네. 헨리 앤드 파트너스 국제 네. 교류 전문 업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중국 과학자들이 달과 같은 환경을 갖춘 연구시설인 인공달을 만들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업기술대학 연구진이 장쑤성 쉬저우에 만든 이 시설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고 또 대기가 없으며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달의 환경을 재현해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달 프로젝트를 지휘한 과학자 리루이리는 달 환경 실험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하면서 달의 극단적인 환경을 재현한 시설에서 3D 프린팅 같은 기술을 활용해 달 표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인공달에서 진행되는 일부 실험은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 핵심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중 우주 탐사 경쟁 속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전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등 달 탐사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옌화 중국 국가항천국 부국장은 지난달 27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예정보다 8년 빠른 2027년쯤 달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달도 달이지만은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공 태양이죠, 태양. 네. 뭐 100도도 아니고 1000도도 아니고 1억도 30초 운전에 성공을 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 정말 우리 시대 지금 시대가 이제 우주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그런 네. 느낌이 더 듭니다. 예. 자,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이 캄보디아에서 100개가 넘는 지뢰를 찾아내 많은 생명을 구한 아프리카 도깨비쥐 마가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역시 현지 시간으로 11일 마가와라는 이름이 붙은 아프리카 도깨비쥐의 죽음을 전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2013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마가와는 1년 동안 벨기에의 비정부기구 대인 지뢰 탐지 개발 기구인 아포포에서 지뢰 제거 훈련을 받고 2016년 캄보디아 지뢰 제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후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14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수색했습니다. 이 마가와는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의 들판을 단 20분 만에 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이 금속 탐지기로 같은 넓이의 땅을 수색하는 데에는 최대 4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마가와는 생전 100개 이상의 지뢰를 발견해서 아포포의 동물 지뢰 탐지 훈련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한 동물단체는 마가와의 공로를 인정해서 용감한 동물을 수여하는 금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가와는 이 동물보호단체가 1917년에 설립된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은 설치류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도깨비쥐는 45cm 이상 성장하는 대형 설치류지만 이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작은 영웅에게 생명을 비쳤다면서 마가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작은 영웅에게 생명을 비쳤다.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마가와. 네. 네. 자, 좋습니다.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